원PC함에 지친 게이들의 PC한 놀이터 게이PC방 36번째 에피소드 1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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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삼식이고요. 저는 한나고요. 저는 이지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덧 HIV 연작의 3번째 시간이 됐어요. 네. 되게 녹음을 몰아서 하느라 조금 숨이 찬데 요새. 안 그래도 한나가 오늘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몰아쳐서 했으니 당분간은 녹음 없는 거냐 이렇게 물었는데 없는 거 맞죠? 네, 지금 리액션 해야죠. 그렇겠죠. 네. 근데 아마 이게 올라갈 때는 12월 중순쯤 되겠죠? 네. 초중순? 그쯤 될 것 같아요. 첫 주예요. 12월 네, 첫 주에 지금 올라갑니다. 날짜는 11월 19일이고요. 저희가 한 열흘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그 1, 2, 3편을 거의 몰아서 했어요. 네. 그래서 둘째 주에 올라가 있군요. 맞아요. 좀 바쁜데 어쨌든 최대한 12월 안에 다 이걸 올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너무 붙어있다 보니까 딱히 근황을 공유할 건 없고 바로 게스트분들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커뮤니티 아래서 활동하고 있는 상훈이라고 합니다. 와,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커뮤니티 내에서 귀여움과 섹시함을 맡고 있는 한국청소년 감염인 커뮤니티 R 운영지기 구기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상훈님과 기동님. 네. 기동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네. 네. 지금 오늘 전에 예고 드린 대로 뭐라고 풀네임이 어떻게 되죠? 죄송해요. 한국 청소년 청년 감염인 커뮤니티 R. 네. 네. 그 R 줄여서 R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R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두 분을 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두 화에서는 어떤 운동이라기보다는 그냥 개인으로서 살아가시고 계시는 분 한 분과 그리고 유튜버 한 분을 모셔서 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네. 오늘은 마지막으로 감염인 인권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모셔서 또 다른 이야기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그럼 한 분씩 또 여쭤볼게요. 지금 상훈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럼? 저는 지금 커뮤니티 R에서 운영지기를 맡고 있고 동시에 네. 이제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에서 상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업 인권운동가신 거네요? 띵동이 정확하게 인권단체는 아니고 네네네. 약간 인권 친화적인 네. 위기지원센터다 보니까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네네.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권운동을 또 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인권 단체로 보기는 좀 어렵긴 하죠. 좀 그냥 청소년 기관으로 봐주시는 게 좀 더 맞을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근데 띵동 되게 익숙해요. 여기저기서 많이 그 행사 같은데 많이 참여하시는 그쵸. 단체잖아요. 네네 맞아요. 퀴어 퍼레이드도 나오시고. 네. 그 이외에 혹시 다른 뭐 일을 하시고 계신 건 있으실까요? 그 외에 다른 일은 딱히 안 하고 있고요. 그냥 그 R에서는 어쨌든 한국 HIV 에이즈 감염인 연합회 KMP 플러스라는 곳에 또 소속이 돼 있고, 그러시군요. 네, 거기 말고도 이제 HIV 에이즈 인권 활동가 네트워크라는 또 다른 연합회가 있는데 거기에도 소속이 돼 있어서 요즘엔 뭐 KMP 플러스는 잘 제가 담당하고 있진 않은데 네트워크에는 그래도 간간히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인권운동에 진짜 열심히신 분이에요. 그건 아닌가? 그건 아닌가요? 네. 저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 원래 칭찬을 하면은 이렇게 손발이 다 오그라들고 그러니까 원래 받아들여 주시는 분은 별로 없으세요. 근데 충분히 멋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첫 임프레션으로. 네, 부끄럽네요. 우리 기동님은요? 네. 저는 한국 청소년 청년 감염인 커뮤니티 R에서 운영지기 하고 있고 지금 운영지기 한 거는 1년 정도 돼서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R에서 감염인 인권이랑 비감염인이 감염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이제 같이 하고 있고요. 네. 개인적인 일로는 틱톡이라고 해가지고 틱톡. 네. 그 영상 찍는 어플 네, 말씀하신 맞아요. 거죠? 네. 지금 크리에이터로 지금 하고 있고 정말요? 영상 촬영을 이제 매주 촬영을 하고 서울 군교에서 이제 촬영할 곳 알아보고 사람들 섭외하고 같이 촬영하고 그러고 있어요. 이제 수익이 발생하는 건 없고요. 그렇군요. 네. 재밌는 일을 하시네요. 그러게요.
틱톡 그 트위터에서 보면 이렇게 음악이 깔리고 주로 댄스를 하시는 분들 영상이 많이 올라오던데. 저는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 어떤 거를 틱톡으로 만들 수 있나요? 안 그래도 궁금해가지고. 지금은 좀 잘 안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손댄스. 그러니까 손댄스랑 상황극, 약간 코미디 이런 거. 정말 그런 쪽으로 찍고 있어요. 되게 영상이 짧죠, 길이가. 짧으면 10초, 길면 1분까지. 1분까지 가능하군요. 근데 1분은 거의 잘 안 써요. 그러면 주로 한 40초, 50초 이때로. 30초. 네. 30초 안에 극을 하나 짧게 짜시는 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재미도 있겠지만. 근데 집에서 혼자 손댄스 이런 거 하는 거보다는 훨씬 사람들 만나서 재밌게 촬영하고 이게 좋아가지고 이제 그렇군요. 힘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본인의 성 정체성을 어떤 단어들로 정의하고 계세요? 정체성 같은 경우에는 뭐 쉽게 표현하면 그냥 게이로 표현할 수 있고요. 좀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시스젠더 남성으로 정체화하고 있고 남성애자이면서 에이로맨틱 그리섹슈얼로 정체화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기동님은요? 저는 그냥 게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냥 드릴 질문들에 대한 그냥 배경으로 그냥 간단하게 여쭤봤고요. 그러면 이제 하시는 일도 들어봤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HIV에 관한 질문들을 개인적인 부분들을 조금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래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 전에. HIV 감염 사실을 언제 어떻게 인지하게 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10년 5월에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그때 당시에 군대에서 이제 말년에 건강 검진을 실시를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육군이 아니고 전경으로 이제 군복무를 한 사람이어서 육군이었으면 HIV 양성이 나오면 바로 격리 당하고 이제 전역 조치를 밟아요. 이 시기가 어떻게 됐든. 전경이다 보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서 딱히 부대 내에서 어쨌든 조치가 없었던 조치가 거네요. 따로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대를 하자마자 바로 감염 사실을 통보받게 됐죠. 우리 기동님은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서 한 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시군요. 이제 감염 확진 받을 당시에 부산에서 잠깐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 헌혈했다가 이제 헌혈의 집에서 전화 와가지고 보건소로 가라 그래서 가서 알게 된 케이스예요. 그렇군요. 헌혈을 하면 거기서 알려주기도 하는군요. 그렇더라고요. 아닌 줄 알았거든요.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예전에 그 혈액 감염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 우리나라에서 적십자에서 관리가 잘못돼갖고 그래서 그 이후로 혈액 샘플 채취해서 전수 검사를 한다고 그러네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뭔가 문제가 있어도 그냥 따로 연락은 안 준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가지고. 아니요, HIV는 그 서면 통보로도 요새는 온다고 알고 있어요. 이게 원래 제가 알기로는 체열하고 나서 원래는 통보를 안 하는 게 원칙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검사 자체를 의사들이 하다 보니까 근데 HIV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발견되면은 의사는 보건당국에 바로 신고를 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 검사 자체를 어쨌든 의사들이 하다 보니까 의사도 이제 이걸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검사를 통해서 HIV를 통보해주진 않아요. 다 하는 건 아니군요. 거기 그렇게 써있긴 했어요. 헌혈에 뭐 HIV 검사 목적으로 헌혈은 못 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긴 하니까.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군요. 그러면 저희가 지난 두 방송도 그렇고 뭐 감염인 분들께서 적으신 수기들을 봐도 그렇고 처음에 감염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이 굉장히 크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현실을 아무래도 받아들이게 되기까지 매우 힘든 시기를 겪는다라고 하는데 어떤 심리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지내오셨는지 이야기를 좀 여쭐까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당시에 이제 군대에서 제대를 하는 시기이다 보니까 좀 되게 근거 없는 자신감에 가득 차서 원래 제대할 때쯤 되면 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제대하면은 되게 열심히 살아야지 막 이런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의욕이 좀 가득 차서 제대를 한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열심히 살아야지 막 이러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제대하고 바로 다음 날 이제 보건소에서 편지가 날아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편지를 아버지가 뜯으셨고 근데 편지 내에서는 HIV 감염과 관련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내용 알려드립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버지가 이거 뭐냐고 빨리 전화해보라 그래서 이제 아버지 보는 앞에서 전화를 하고 원래 유선상으로 통보는 하면 안 되는 건데 이제 제가 그냥 해달라고 해서 유선상으로 통보받고 그 자리에서 좀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봐서 고민을 하다가 계속 승비일 순 없겠지라는 생각에 감염 사실을 가족에게 다 이야기를 했고 좀 그때는 저도 좀 멍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멍하다가 그 뒤로 내가 그럼 얼마나 더 살 수 있는 거지? 막 이런 생각하다가 내가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나? 막 이런 고민도 한참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HIV 에이즈에 대해서 되게 좋은 정보만 알고 있었던 상태는 또 아니었으니까 이제 막 약간 시한부 받은 것처럼 막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학교도 되게 억지로 다니고 왜냐면은 뭐 의사 선생님이나 보건소 담당자는 학교 그만둘 뭐 이유 없다. 학교 다녀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별로 의미가 없이 느껴진 거죠. 그래서 학교도 되게 어영부영 다녔었고 제대하고 나서 복학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었어요. 제가 5월 달에 제대를 했으니까 9월 달에 복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 제대를 했는데도 친구들도 안 만나고 그냥 혼자서 계속 집에서 가족들이 있는 집에서 그냥 틀어박혀서 이제 지내다가 그러다가 뭐 학교 어영부영 다니고 그러고 나니까 겨울방학이 이제 코앞에 다가온 거죠. 그러고 나니까 내 방학이 내가 제대하고 나서 그렇게 몇 개월 쉬는 것처럼 또 흘러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좀 인권 활동에 좀 관심을 그때부터 인권 활동에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이 HIV 감염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안 좋은 인식들 이런 것도 어떻게 내 스스로 어떻게 이거를 긍정적으로 바꿔나가지라는 고민을 좀 하면서 좀 인권 활동에 좀 관심을 갖게 됐었어요. 그래서 좀 인권 활동을 하면서 그래도 조금씩 회복해 나가고 주변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HIV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좀 제 주변을 채우고 그러다 보니까 좀 용기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됐죠. 제대하시고 겨울방학 될 때까지의 기간이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고요. 심적으로 힘들었던 건 한 3년 정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3년. 꽤 오래. 저는 좀 오래 갔었어요. 사실 뭐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게 어떻게 완전히 극복이 되는 부분은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저번에 랑둥님도 그게 한 6개월에 걸쳐서 이게 조금씩 계속 뭐 충격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점점 이렇게 점층적으로 커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좀 저도 그런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괜찮은 사람도 정말 가끔씩 있긴 하거든요. 자기 자신의 HIV 감염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고 나서도. 근데 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기동님은 어떠셨어요? 아 깜짝이야. 저 그 당시에 이제 감염 확진 받았던 당시에 이제 아프리카 TV로 수익을 벌고 있었거든요. 방송을 하고 계셨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처음에 전화 받고 처음에 A 이랬어요. 그냥 A 이러면서 이제 알아보니까 뭐 위양성이 뜰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위양성 뜰 수도 있다는데 한 번만 더 검사해 주시면 안 돼요? 이랬는데 그럴 일 없다고 단칼에 잘라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보건소 갔다 와서 어떻게 하지 하는 순간 방송을 해야 돼가지고 방송 끝나고 또 다음날 방송할 콘텐츠 짜고 이러다 보니까 일주일을 그냥 아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감염된 사실을 완전히 인지 안 하고 이제 돈 버느라 바빠서 생업이 중요하죠. 네, 수입이 짭짤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주일 지나서 이제 다시 생각나더라고요. 이제 원래 아프리카로 수입을 어느 정도 벌고는 있었지만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이제 곧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일하지? 일단 일이 제일 걱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약 같은 것도 받으면 약통을 검색하면 또 알 수 있잖아요. 그때는 가족들이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은 모르게 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하다 이제 헤어드라이기로 스티커 녹여가지고 떼고 맨날 그랬거든요. 아니 그 방법이 제일 좋다고 해가지고 네. 아무튼 그렇게 하고 또 한 달 정도 지나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금까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영양제 먹듯이 약 먹는 느낌으로 그냥 별 생각이 없었어요. 네. 그 지금도 약 먹을 때 그냥 영양제 먹는 것처럼 HIV 약이다라는 인식이 잘 안 들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드시는. 네. 그러면은 약간 느끼기에는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막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크게 막 충격이 컸다 막 이런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제가 느끼기에는 맞나요? 아니면 좀 말씀을 좀 그냥 가볍게 하신 건가요? 딱히 충격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도 계시군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렇지 않진 않겠지만 해도 좀 비교적 잘 받아들이신다 그래야 되나? 네. 뭐 그런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되게 긍정적이시네요, 멘탈이. 꼭 이것뿐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그런 느낌이신 것 같아요. 약간 아까도 잠깐 이야기 나눠본 거 들어보면은 아닌가요? 아니 가끔 파괴 본능이 일어날 때가 있어서. 파괴 본능이. 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저희 다음 질문이 되게 자연스럽게 그럼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약을 어쨌든 잘 복용하고 잘 관리하고 지내다가도 아까 기동님 표현 빌리자면 어쨌든 파괴 본능이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갑자기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때가 오면은 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파괴 본능이 갑자기 왔다. 그러면은 요즘에는 별로 그런 어쨌든 지금 저 같은 경우 9년 차가 되고 있으니까 네. 별로 그런 일은 별로 없긴 한데 네네. 예전에는 좀 뭐 힘들 때도 가끔씩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오랜 시간 힘들어하면서 좀 그런 게 있어서 내가 이 싫은 감정을 갖고 있어봤자 도움이 안 되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이 감정을 다시 왜 내가 들춰내야 되지? 막 이런 생각 하면서 좀 그렇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오히려 약 먹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귀찮으면 안 되죠. 현타와요. 이거 먹다가 내가 이거 언제까지 먹어야 되지? 이러면서 취미 같은 거 있으세요? 요즘에는 이렇다 할 만한 취미는 없고 그냥 게임만 좀 하는 것 같아요. 게임.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인권 활동이 우리 상우님의 삶이 된 거네요, 진짜로. 네, 지금은 그런 상태죠. 인권 운동을 그러니까 업으로 삼으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네네. 그러다 보면은 그 인권 운동 자체에 좀 염증을 느끼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인권 운동이라는 게 뭐 말해주어서 인권 운동이지. 네. 이 특히나 이 샵의 예주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사회적으로 뭐가 바뀌었다 이런 거를 체감하는 게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대중적인 인식이 바뀌어야지 어쨌든 저희들도 뭔가 삶이 나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이거로서 내가 사회를 바꿔나갔다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들 때가 되게 많아요. 내가 이거 한다고 이제 뭐가 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렇긴 한데 좀 장기적으로 보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지? 혹은 내가 어떤 거를 통해서 바뀌었다라고 느낄 수 있는 어떤 포인트들이 가끔씩 있긴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이런 팟캐스트 나오는 것도 생각으로 지지해주는 그룹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런 팟캐스트 나와서 이런 녹음도 할 수 있고 누군가한테 또 이런 이야기들을 전달할 수 있고 이런 어떤 통로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소소하게 잘 민감하게 잘 느낄 수 있으면 그때는 좀 한편으로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긴 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기동님은 어떠세요? 저요? 아까 말했다시피 성격이 그냥 귀찮아서인지 모르겠네. 그냥 단순하게 이제 편견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나 뭐 술자리에서 술안주 삼듯이 막 장난스럽게 얘기하는 거 그런 거는 그냥 쟤네 또 그냥 생각이 없다 이러고 그냥 넘기거든요. 근데 이제 또 제일 파괴 본능이 일어날 때가 언제냐면 이제 SNS 같은 걸로 보면 되게 논리적인 듯이 혐오글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 보면 이제 분노의 키보드질을 그런 키보드 점에서 배틀을 하시는군요. 그렇군요. 이제 뭐 그렇게 하는 편이고 이제 스스로 뭐 그런 거 본다고 해서 자존감이 바닥을 친다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되게 멘탈 관리를 잘 하시네요. 맞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정신 건강이 되니까 세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아니, 멘탈은 나가는데. 멘탈은 나가나요? 멘탈은 나가. 금방 회복돼요. 금방 회복. 네. 그게 센 거예요. 맞아요. 키베를 이렇게 막 하면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가끔 막 그런 우울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좀 바닥 가끔씩 치면은 쉽게 안 돌아오거든요. 배우고 싶네요. 그렇구나. 그러면 두 분 혹시 주변에 PL이라는 이제 사실을 이야기를 했다가 뭐 차별을 받은 경험이랄지 이런 게 있었을까요, 혹시? 실제적으로 그 생각으로 감염인들이 의료 차별을 되게 많이 겪는데 저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의료 차별, 뭐 차별이라면 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되게 네. 조그만한 차별이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좀 제가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디스크요? 네, 디스크가 있어서 측만증 때문에 그때는 갔었다. 측만증을 좀 어떻게 해보고 싶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근전도 검사라고 해서 이제 근육마다 신경이 잘 통하는지 바늘로 이렇게 쿡쿡 찔러가지고 네네. 전기가 잘 통하는지 보는 그런 검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검사를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바늘을 이렇게 여러 번 찌르는 거다 보니까 감염 사실을 이야기하고 검사를 받으려고 했는데 감염 사실을 이야기하는 순간 이제 거기 있었던 의사분이 게이 그거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오 마이 갓. 그러고 나서 이제 주치의한테 검사를 받으러 들어가고 나서 어쨌든 그 검사 처방이 이제 내려졌죠. 네. 그래서 이제 검사를 받으려고 비용을 지불해야지 이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돈을 내려고 하니까 검사가 취소됐다고 하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저한테 직접적으로 이것 때문에 취소됐어요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정황상 너무 뻔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이런 게 물론 저도 별로 그 검사 받고 싶지는 않았고 별 필요하다고 생각도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취소되면 기분 좋을 사람은 없죠. 기분이 별로 좋진 않더라고요. 그 게이 어떻게 막 했던 사람이 교수였나요? 아니면 교수는 아니었어요. 당시에 레지던트 같아 보였고 약간 문진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그 교수의 그 레지던트는 약간 그런 것 같아. 네, 그렇겠죠. 네.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그거 말고는 뭐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썸을 타는 관계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관계에서도 뭔가 감염 사실 이야기하고 뭐 감염 사실 때문에 차인 적도 있고 지금 생각나는 거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사람을 만날 때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네요. 네네네네. 관계를 맺고 이럴 때도. 네. 너무나 명확하게 미치죠. 그럼 말씀하신 차별이 작은 차별이 아니네요. 네. 일상적으로 그런 차별을 어쨌든 계속 받을 가능성을 계속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보면. 검사 취소는 진짜 작은 차별이 아닌데 그거는 의료 거부기 때문에 진료 거부기 때문에 네, 그렇죠. 진료 거부긴 한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이 진료가 너무너무 필요한데 안 해준다 그러면은 제가 많이 화가 났을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걸 갑자기 취소하니까 이제 그래 뭐 뻔하지 뭐 약간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직업윤리 문제로 좀 제소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쵸, 있긴 있었죠. 네네. 근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으셨죠. 약간 유명한 곳이었거든요. 유명한 곳. 네, 유명한 곳이어서 잃을 것도 많았을 텐데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가서 얘기해도 안 해줄 수 있겠다 약간 이거를 생각하고 가기도 해서 당시에 딱히 문제 삼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는 인권단체 계실 때가 아니었나요? 아니요, 그때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 말고도 이거는 어떻게 봤을 때 되게 생명과 지장이 없고 그냥 사는데 약간 불편함이 있는 정도? 근데 뭐 그거 말고도 정말 뭐 생명과 관련된 어떤 그런 거로도 거부당하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거로 이슈 파이팅이 될까 약간 이런 생각도 있어요. 인권 활동 하시다 보니까 역시 약간 이슈 파이팅이나 가시화가 될 만한 거를 생각을 하시네요. 그냥 평상시에 그런 건 그냥 좀 넘어가는 게 일상화가 되신 건가요? 어떠세요? 어떻게 봤을 때는 감염 사실을 드러내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또 그렇죠. 이렇게 차별 받을 만한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글쎄요,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하긴 하면은 좀 화가 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정도에 따라서 대응을 할지 말지 생각해 보긴 할 것 같아요. 똑같이. 자, 그럼 우리 기동 씨는요? 뭐 당했던 차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까요? 전 사회적으로는 차별을 받은 경험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대신에 이제 PL 아우팅을 당해가지고. 아우팅을 당하셨어요? 네. 이제 근데 또 아는 사람들한테 이제 개인 메시지로 다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오히려 그거를 캡처해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이런 말 하고 다닌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도와주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저한테 이제 메시지 같은 거 안 보내고 알고 있다가 뭐 자연스럽게 멀어진 사람도 있겠지만 제 네. 기억에는 제가 아는 사람들은 안 멀어졌거든요. 그래서 멀어졌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나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은 안 쓰고요. 이제 또 그런 일 당하고 나니까 또 용기가 생겨가지고 아예 그냥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다니면 내가 먼저 말을 하고 다니자 이래가지고 지금 활동하기 시작했거든요. 남의 입으로 들을 바엔 내 입으로 말하자 약간 이런 그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지게 약간 뭐 그냥 그 정도. 네. 되게 멋있으시다. 활동 이유가 마인드가 이것도 약간 파괴본능. 근데 보면 아프리카에서 활동을 잘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딱 있는 것 같아요. 멘탈 자체가. 맞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왜 가끔씩 올라오는 막 댓글들이나 소통하고 이러다 보면은 왜 이런 사람들도 다 있나 정말 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또 가끔 킵에도 뜨시고 뭐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아프리카에선 천사였어요. 아프리카에선 천사고. 네. 왜냐면 네. 생방송으로 다 보고 있으니까. 생방송으로 다. 네. 그러면은 트위터나 아니면 이런 SNS에서 개념 없는 글 같은 게 너무 그러니까 논리를 포장한 뭔가가 올라오면 이제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고. 네, 불꽃 파워로. 혹시 그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하실 때 어떤 주제로 하셨었나요? 저는 그때는 게임했어요. 게임. 게임 방송. 네, 공포 게임 했었어요. 공포 게임. 저는 손도 못 대겠는. 그렇군요. 그런 크리에이터를 되게 옛날부터 많이 하셨었나 봐요. 그런 거에 소질이 있으신가 보다.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요. 네. 그렇게 생각이 이제 찾은. 그냥 재밌어서 한다 이거여가지고. 유튜브는 생각 없으세요? 잠깐 했다 접었어요. 편집하기 너무 귀찮아서. 편집하기 귀찮아서. 네. 그럼 지금도 아프리카 TV에서는 지금은 안 하시나요? 네, 아예 안 해요. 지금은 아예 안 하시고. 근데 가끔 알아보는 사람 있더라고요. 정말요? 그래서 시청자가 지금은 틱톡 하고 있는데 네. 얼굴 보고 얼굴 캠 같이 켜놓고 한 적이 몇 번 있어가지고 틱톡에서 뭐 아프리카 하던 누구 아니냐고 그런 건 있었어요. 그럴 때 어떠세요? 뿌듯하시겠어요? 부끄러워요. 전 그 기억을 다 잊었거든요. 약간 흑역사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흑역사일 수도 있어요. 전 그 녹화 영상을 틀어보진 않아요. 너무 웃겨가지고 약간 좀 스스로 보기가 약간 부끄러워서. 그 당시 컨텐츠를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으셔도 되겠네요. 그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다시 이제 그걸 보면서 또 리마인드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지만 너무 싫어요. 아니면 혹시 모르죠. 그렇게 뭐 수정해서 올렸는데 생각보다 수익이 괜찮아서 뭐 또 유튜브를 더 열심히 하게 되실지도 뭐 모르는 거고요. 촬영자나 편집자 구하신다고 아까 하셨으니까. 네. 아니요, 저는 그냥 틱톡에 집중할래요. 틱톡에. 그러시는 걸로. 네. 기동님은 굉장히 긍정적이신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질문을 또 드리면 또 다른 대답이 들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아까 상우님한테는 잠깐 넘어가듯이 말씀드렸던 건데 그 HIV 복균 사실이 그럼 그 개인의 관계에 맺는 부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우셨어요? 모르겠어요. 저 이런 질문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정말 그냥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생각하시는 대로. 일단 HIV 복균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놀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사실상 접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HIV라고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감염인을 알고도 이제 사람들이 사귀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근데 이제 되돌아보면 또 제가 귀엽고 잘생겼기 때문에 옆에 상우님 표정이 피곤해요 이제. 되게 싫어하시는데. 그래서 사람도 잘 만나고 잘 사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보면 사실 그것을 이제 저는 저번에도 얘기한 적 있는데 HIV라는 게 그냥 게임 타이틀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네네. 이제 우리들은 그들이 수행하지 못한 업적을 수행해서 가지고 있는 것뿐이다 라는 수준으로 그냥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색다른 접근 방식. 그러게요. 물론 뭐 사우님은 어떻게 뭐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옆에서 되게 부처 같은 그죠 그런 표정이세요 지금.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요. 지겨워요 진짜. 자, 안 그래도 어제 저녁에 삼식이 형이랑 그냥 둘이서 이야기할 일이 있었는데 오늘 나오면 꼭 두 분께 이 질문은 그럼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안 그래도 기동님도 왜 가끔씩 이렇게 키베를 막 불꽃 파워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논리를 가장을 해서 헛소리를 아주 예쁘게 포장해서 하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일부 개신교라든지 뭐 동성애 이퀄 에이즈 뭐 이런 식의 이제 수사를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지난 방송에는 너무 막 그냥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만 물었던 것 같고, 그럼 정말 이거를 어떻게 반박하세요? 예를 들어서 그 논리를 딱 공격할 수 있는 그 키가 있을까요, 혹시? 제가 지금이가 이야기한 거에 조금만 덧붙이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방송을 애초에 하자고 했던 이유도 뭔가 그런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완전 100%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뭔가 꼬리표처럼 항상 달고 다니잖아요, 개이들이. 그쵸. 약간 뭐 그래 니네 뭐 학문 선교 하니까 뭐 HIV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뭐 통계상으로 봐도 뭐 성소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성소수자면서 뭐 그 감염인들의 뭐 수치는 뭐 굉장히 네네네. 훨씬 비율이 높고 뭐 이러면서 그럼 사실상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 좀 정면으로 다뤘으면 좋겠다. 네. 그런 얘기였어요. 어제. 네네. 그거를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뭐 약간 많이 나가는 거 사실이잖아요. 어떻게 봤을 때는. 그쵸, 근데 그쵸. 뭐 약값이라는 게 이게 한편으로 슬픈 게 너무 뭐냐면은 사람을 어쨌든 경제적인 관점으로 그냥 바라보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을 돈으로만 그냥 계산을 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돈을 축내는 사람이야라는 식으로만 그냥 논리를 공격하는 건데 사람을 그냥 돈으로만 계산하는 것도 일단 너무 안 좋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치로만 따져요. 그러면은 지금 뭐 쉽게 표현해서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럼 다 가치가 없는 사람들인가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이것도 굉장히 짜증나지만 한편으로는 뭐 이 사람이 이 약을 먹음으로써 사회에 전파되지 않는 HIV의 역할은 어디까지 또 봐야 되는 거지? 라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요즘에 유이커스 U라는 그런 어떤 캠페인도 있으니까 네. 약을 잘 복용해서 이 사람이 바이러스에 미검출이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바이러스를 전파하지 않으면 그게 더 좋은 예방 정책 아닌가? 라는 것도 이야기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생명을 유지해 나감으로써 이것도 되게 경제적인 관점으로 논리를 반박하는 거라 짜증나긴 하지만 이 사람의 삶을 유지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그쵸. 그 관점도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HIV 감염됐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들 잘 그래도 자기 역할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맞아요. 사람들인데 요거를 그냥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그렇게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1차원적인 정말 탁상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또 그 돈 자체를 정말 말도 안 되게 불려요. 실제 들어가는 돈보다 더 많은 훨씬 것처럼. 많이 불려요. 네. 뭐 몇 조 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뭐 평생에 거쳐서 보면, 그러니까 평생에 걸친 그런 금액을 가지고 이제 몇 조 원이 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학문 선교에서 AJ 걸린다. 학문 선교가 HIV에 취약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히 게이들의 입장으로만 바라봤을 때는 이제 이야기하는 게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죠. 동성애는 에이즈가 아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만 에이즈 걸리는 거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되게 이 관점으로만 바라봤을 때는 또 성소수자 진영에서 HIV 감염인들을 떼놓는 거거든요. 한국에서는 어쨌든 지금 HIV 감염인들 중에서 퀴어들이 많은 편인 건 사실이고, 우리가 그러면은 HIV 감염이면서 퀴어인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나는 어디도 속하면 안 되는 건가? 나는 여기서도 이방인, 저기서도 이방인. 그냥 사회적으로 고립돼야 되는 사람인 건가? 라는 고민도 퀴어들 사이에서 해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이 고민을 퀴어인 감염인들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들이 쓰는 논리 자체가 팩트는 팩트인데 어쨌든 요걸 가지고 그대로, 그러니까 동성애는 반대해야 돼 라는 논리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살면서 어느
특정 집단이 어느 질병에 취약한 거는 어느 나라나 조금씩 다 가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뭐 국제적으로 국제사회로 봤을 때 HIV 자체가 어떤 나라는 여성에게 더 취약하게 작용하기도 하고 이런 이게 질병 역학적인 모습을 바라보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 라는 고민을 오히려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쵸, 맞아요. 이 사람들이 이 질병에 왜 노출이 됐을까? 이 사람들을 왜 질병 예방하지 못했을까라는 고민을 더 해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반대해야 돼라는 논리로 그냥 쑥 빠져버리면은 굉장히 그냥 1차원적인 생각인 그죠. 거죠. 굉장히. 그쵸. 그런 것도 굉장히 잘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맞아요. 그럼 말씀해주신 관점을 좀 요약을 어쨌든 해보면 첫 번째가 사회 그 공중보건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정말 어떤 계층이 어떻게 아니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질병에 조금 더 취약한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단순히 개개인이 전부 다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한테 어쨌든 사회에서 투자를 해줘야 되는 게 마땅한 건데 마치 그냥 세금 나가는 걸 가지고 이거 봐 세금 나가 이런 식으로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것이 있고 근데 세 번째로 감염인 분들은 감염된 사실과는 어쨌든 상관없이 사회 내부에서 어떤 역할은 꾸준히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안 그래도 이야기 중에 남성 동성애자의 특히 비율이 높다라고 하지만 인구 전체 풀로 보면 사실 남성 동성애자 인구가 뭐 그러니까 헤테로들의 그러니까 비퀴어들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사실 적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적은 풀 안에서는 뭐 퍼센티지가 높을 수야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절대적으로 보게 되면 전체 인구에서는 사실 그것도 좀 작은 수에 속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뭐 많다고 하면 많을 수도 있고 적다고 하면 적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아까 상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뭐랄까요 근본적으로 정말 어떤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조금 더 그렇다라는 점으로 좀 다가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굉장히 월소리를 예쁘게 포장하고 있다.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죠? 흰소리라는 좋은 단어가 있는데. 그래요? 쉰소리? 흰소리. 흰소리? 그런 단어가 있어요? 흰소리. 알았어요. 그러면은 다시 합시다. 아니, 지나가요. 흰소리를 굉장히 예쁘게 포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편집해 이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안 할 거예요. 내가 너 못해, 내가 해야 돼. 그래요? 아마 계속 이대로 다 내보내지 않을까요? 어쨌든. 아니요. 맞아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성소수자 혐오와 HIV 혐오가 뒤엉켜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그렇죠. 사실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세금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질병이 비단 HIV 하나뿐도 아닌데 네, 맞아요. 마치 모든 세금을 HIV에 다 쏟아붓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심지어 막 귀족 환자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HIV 감염인들이. 그렇게까지 표현을 한다고요? 네, 맞아요. 그렇게 표현해요. 오 마이 갓. 진짜 웃겨. 그게 혈압도 그렇고 요새 뭐 당뇨도 그렇고 식습관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그것도 지원 엄청 나가잖아요. 그게 더 많을 텐데 그러면 그 식습관을 악마화해서 막 그렇게 하지는 못할 망정 꼭 맞아요. 그러니까 적이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특히 또 남성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상 여성 퀴어분들에게는 사실 유병률이 굉장히 거의 없는 맞아요. 수준이죠. 없다고 봐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굳이 남성에 대해서 이렇게 동일시하고 그 에이즈 감염인들을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들이 얘기하는 입에 담기도 싫은. 네. 그래서 그냥 정말 적이 필요했다. 자기네들을 한 단어 뭉칠 적 같은 외부의 적. 뭐 다음 총선 지나고 나면 또 뭔가 달라질 수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 상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딱 들으시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부풀리고 있다는구나라는 거를 혹시 여기 비퀴어 분들이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투표에 좀 반영을 해주십사 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안모 국회의원께서 안 그래도 그게 이제 자기네 당의 당론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당 무슨 당의 당론이 소수자를 탄압을 하는 거다라고 이제 자기는 기독교인 회장이다. 당당하죠. 네, 이제 이 사실을 들으셨으니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더 정보에 도움이 되셨기를. 뭐 어쨌든 기독교가 너네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믿으시고.
어쨌든 저는 정치적 발언을 안 하겠습니다. 네. 제가 대신 할게요. 네,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믿으시고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어쨌든 대한민국에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 말씀 그냥 드릴게요. 그리고 그 용어는 한 번 확실히 그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취약계층이 마치 원인 집단인 것처럼 그거 두 개는 확실히 분리해서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께서 우리가 발병률이 좀 높고 취약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치 HIV가 게이들 사이에서 처음 발생했고 막 이런 식으로 악마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두 사이에 뭔가 상관관계는 있을 수 있어도 뭐가 원인이 돼서 딱 결과가 나타나는 인과관계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좀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성 동성애자가 HIV 취약하다. 이 취약한 거를 어떻게 지원해서 없앨까라는 것과 취약하니까 금지해서 없애야 된다라는 취약하니까 탄압해야 돼. 그 약간 그런 관점의 차이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한편으로 봤을 때는. 근데 좀 이 사람을 인권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 사람들이 인권적으로 바라봤을 때 어떻게 더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옳은 것인가라고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일부에서는요, 저번 안 그래도 뭐 벨님이나 랑둥님 모셨을 때처럼 주로 개인적인 질문을 여쭸었어요. 뭐 언제 뭐 감염 사실을 인지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뭐 어떻게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봤는데, 얘기하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계속 나오게 되는 게 결국 인권 활동 두 분 다 하고 계시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막 이 사회에서 뭐 예쁘게 포장한 흰 소리를 어떻게 하면 비판할 수 있을지, 왜 이 점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가 2부에서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 커뮤니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여쭙고 그 활동에서 나오는 그런 뭐 어려운 점, 아니면은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점,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1부를 저희가 여기서 우선 좀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2부에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질문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괜찮겠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PC한 놀이터 개피방